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 번씩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고기압, 저기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었죠? 바로 공기의 무게 차이죠. 공기의 무게가 무거운 곳이 고기압, 가벼운 곳이 저기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의 온도와 생각해보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무게를 측정을 해 보았을 때 뭐가 더 무게가 더 많이 나갔나요? 당연히 차가운 공기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똑같은 공간 안에 공기 알갱이들이 추워서 잘 움직이지 못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공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차가운 공기의 특징이고요. 따뜻한 공기는 서로 부딪히기 싫으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서, 즉 활발하게 공기 알갱이가 움직여서 한 공간 안에 적은 개수의 공기 알갱이가 보통 있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기압, 공기압은 저번에 말했듯이 상대적인 거죠. 고기압과 저기압 있으면 항상 발생하는 어떤 자연현상이 있어요. 바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고기압과 저기압을 보게 되면요. 고기압, 저기압은 공기 알갱이 개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공기 알갱이가 많이 모여있는 고기압에서 공기 알갱이가 별로 없는 저기압으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공기 이동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라 할까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공기를 밀어내면 우리가 어떤 게 느껴지죠? 바람이죠. 즉 바람이 불어내는데,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험과제 30쪽 한번 펼쳐주세요. 안 한 친구들은 저번에 했던 것을 영상을 보고 적어주시고, 한 친구들은 30쪽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무게를 비교한 실험 기록이 있을 겁니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 중에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이 무엇이었죠? 아까 말했듯이 차가운 공기가 더 무겁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가운 공기 쪽에 고기압이 형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지면과 수면의 온도가 하루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낮에는 보통 어디가 더 뜨겁죠? 화면을 보게 되면 이건 실제 인천에 있는 인천 앞바다, 바다를 측정한 건데, 우리 지면은 태양열로 가열하면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또 빨리 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빨리 높아지고 빨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수면은, 즉 바닷물은 온도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 땅은 급격하게 뜨거워졌다가 또 급격하게 식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땅과 수면의 온도 차이가 생기는데요. 낮 부분에서는 보면 우리가 태양이 떠 있는 낮 부분, 한 8시 정도는 안 뜨게, 8시 정도부터 떠서 6시 정도에, 오후 6시 정도에 태양이 든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때는 지면의 온도가 더 뜨겁습니다.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 밤이 되면요, 태양빛을 받지 않던 땅이 빨리 급격하게 식게 되어서 땅이 더 빨리 식어요. 그래서 수면은 별로 식지 않았는데 땅이 빨리 식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면의 온도가 더 높아요. 즉 우리가 낮에 가게 되면 모래가 더 뜨겁고요, 밤에 가게 되면 바다가 더 뜨겁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온도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바로 직전에 고기압 저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봤나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바람이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어떻게 불까요?입니다. 우린 충분히 사실 추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은 고기압과 저기압, 즉 공기 무게에 따른 고기압과 저기압을 생각해야 될 거고요. 또 고기압과 저기압은 공기의 뭐 때문에 발생하죠? 온도 차이로 무게의 차이가 발생하죠. 더 차가운 공기는 더 무겁고 또 따뜻한 공기는 따뜻하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바닷가에는 낮과 밤에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해 볼게요. 우선 낮에는 어디가 더 뜨거웠죠? 이게 모래 벌판과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낮에는 태양빛을 똑같이 받지만 더 빨리 뜨거워지는 모래의 특성 때문에 모래가 더 뜨겁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바다의 온도는 낮고 땅의 온도는 높겠죠. 그러면 단순히 땅과 바다, 즉 밑에 있는 곳이 온도에 따라서 위에 있는 공기도 온도가 변해요. 그러면 낮에 태양이 높게 떠 있는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온도가 낮은 공기는 어디일까요? 이곳이 더 낮은 온도, 바다 쪽이 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곳이 이곳이 차갑고 이곳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무게를 비교했을 때 더 무거운 것이 어디였죠? 차가운 공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럼 결국에 바람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불까요? 바람을 초록색으로 표현해보면 바람은 이쪽으로 불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은 항상 고기압, 공기 알갱이가 많은 곳에서 공기 알갱이가 적은 저기압 쪽으로 불 것이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반대로 바다의 온도가 좀 더 높겠죠. 그러면 바다 쪽의 온도가 더 뜨겁고 여기는 차갑고입니다. 항상 차가운 곳은 뜨거운 곳은 항상 저기압, 그리고 차가운 곳은 항상 고기압입니다. 그럼 밤에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까요? 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같이 함께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추리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전까지 배운 내용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다와 모래는 낮과 밤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바다와 낮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 차이 그리고 위에 있는 공기 온도 차이로 인한 무게 차이, 즉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되어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의 방향이 또 신기하게도 낮에와 밤은 바람의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보는 실험을 오늘 봐볼 거고요. 우리가 실험 볼 때 우리가 실험을 설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떠한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모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실험에 사용할 때도 모래와 물을 충분히 가열할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충분히 가열한 다음에 바람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향을 둘 겁니다. 향을 두게 되면 모래와 물의 그 온도 차이로 인한 그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향 연기가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그 영상 보면서요, 실험 관찰도 한번 적어보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실험 영상 잘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람은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어떻게 불까요?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바람이 부는 방향 관찰하기. 마른 모래, 물, 투명한 사각 플라스틱 그릇 2개, 전등 2개, 알코올 온도계 2개, 초시계, 실, 자, 옆면에 구멍이 있고 뒷면이 검은 투명한 상자, 스탠드 2개, 집게잡이 2개, 고정용 막대 2개, 면장갑, 점화기, 향, 가위를 준비합니다. 투명한 사각 플라스틱 그릇 2개에 모래와 물을 각각 4분의 3씩 담습니다. 두 그릇을 나란히 붙여 놓습니다. 두 그릇 뒤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등을 각각 설치합니다. 스탠드 2개를 두 그릇 옆에 각각 놓고 알코올 온도계의 액체샘이 모래와 물에 1cm 깊이로 꽂히도록 스탠드에 알코올 온도계를 각각 설치한 뒤 모래와 물의 온도를 측정해 봅시다. 가열하기 전에 모래의 온도는 21도씨, 물의 온도는 21도씨입니다. 전등을 켜서 모래와 물을 5분에서 6분 동안 가열합니다. 가열한 모래와 물의 온도를 측정해 봅시다. 가열한 뒤에 모래의 온도는 32도씨, 물의 온도는 25도씨입니다. 가열한 모래와 물이 담긴 그릇을 투명한 상자로 덮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고 투명한 상자 옆면의 구멍으로 투명한 상자의 위쪽 중앙까지 향을 넣습니다. 약 30초 동안 향 연기의 움직임을 관찰한 뒤 향을 빼냅니다. 투명한 상자 하단에서는 향 연기가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합니다. 탐구활동 정리. 이번 시간에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관찰해 보았는데요. 투명한 상자 하단에서는
향연기가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합니다. 물은 모래보다 천천히 데워져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므로 물 위 공기는 고기압이 되고 모래 위 공기는 저기압이 됩니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므로 향연기는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합니다. 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네, 실험 관찰 한번 함께 적어볼게요. 가열하기 전에 온도는 각각 몇 도였죠? 모래와 물 모두 우리는 한 21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1도. 근데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하니까 모래 온도가 당연히 더 빨리 올라가겠죠? 가열한 후의 온도는 모래는 32도 정도 있었고 물의 온도는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25도 정도가 되었습니다. 즉 둘의 온도 차이가 지금 모래가 더 뜨거워요. 그럼 모래 쪽이 고기압이에요? 물 쪽이 고기압이에요? 당연히 물 쪽의 온도가 낮으니까 고기압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향연기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요?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가겠죠? 실제로 실험 영상을 봤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었나요?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향연기가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볼게요. 이 향연기의 움직임은 우리가 자연현상과 비교했을 때는 무엇을 나타나는 것인가요? 공기의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공기의 수평 이동이므로 우리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가열된 상태는 자연현상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낮인가요? 밤일까요? 당연히 낮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낮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바람이 분다고 추리했었죠? 네, 바다에서 물 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추리한 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추리를 하고 또 실험도 확인해 봤으니 실험과차 32쪽 생각해 볼까요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어 볼게요. 투명한 상자 속에서 향연기가 움직이는 까닭을 선생님이 함께 말한 고기압과 저기압을 연관시켜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적어야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적어주세요. 다 적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읽어볼 것입니다. 교과서 펼쳐주세요. 교과서는 61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바닷가에서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육지 위는 저기압, 바다 위는 고기압이 됩니다. 따라서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게 되죠. 바다에서 육지를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해요. 해풍.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해풍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바다가 육지보다 온도가 높게 돼요. 왜냐면 모래가 더 빨리 식으니까. 그래서 바다 위는 저기압, 육지 위는 고기압이 되고요. 그러면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불게 되고,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 즉 육풍이라고 하죠. 육지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육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낮에는 해풍,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밤에는 땅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날아가는 육풍이 불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분다고 합니다. 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계절별 날씨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